그녀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불면의 시간을 보내던 이사벨라.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K-팝 영상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 속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음악과 춤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이사벨라에게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선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던 그녀는 K-팝을 만나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수많은 브라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사벨라 산토스입니다. 상파울루의 구시가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프랑스빵 냄새로 시작되는 골목길, 창밖으로 들리는 거리 음악가들의 기타 소리, 저녁이면 들려오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제 어린 시절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원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게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라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큰 회사에 취직하거나 혹은 부모님처럼 평생 직장을 가지라고 조언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뛰어놀 때 저는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카니발 시즌이면 친구들은 삼바 학교에서 춤추는 법을 배웠지만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먼 나라의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는 잘하지만 너무 조용하다며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저를 몽상가라고 부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이사벨라는 특별한 아이야. 멀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지. 할머니의 집은 제게 천국 같았습니다.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뜨개질하시는 할머니 곁에서 저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와 함께 브리가데이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초콜릿 반죽을 동그랗게 빚으면서 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용수를 꿈꾸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을까? 매일 밤 거울 앞에서 발레를 연습했단다. 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무용수가 되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들 했지. 할머니의 눈빛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는 없어. 대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꿈꾸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즐거움이야. 할머니의 집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춤추고 있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알던 할머니와는 다른 꿈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더 멋진 곳으로 이끌어줄 때가 있단다. 대학에 입학해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 것도 부모님의 권유였습니다.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제 모습을 그리며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갈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기에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할머니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끝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에서 모든 색채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우울증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할머니를 찾는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피해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상담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일기를 쓰라고 했지만 펜을 들면 눈물만 흘렀습니다.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이었던 어느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지쳐 무심코 클릭한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완벽한 군무를 선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현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내 안의 빛을 믿어. 영어 자막으로 번역된 가사를 읽는 순간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검색해보았고 한글이라는 문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모난 한글이 마치 작은 그림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 K-팝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연습생 시절 이야기, 데뷔까지의 힘든 과정,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해온 과정,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한글을 끄적이다가 교수님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국어를 배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상파울루에서 한국어 학원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한인마을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도 저처럼 K-팝에 매료된 브라질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함께 한국어를 독학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마리아와 함께 봉해치로 한인마을로 향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김치는 브라질의 어떤 음식과도 다른 맛이었습니다. 맵고 시큼한 맛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습니다. 한인마트 아주머니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고 가끔 새로 들어온 과자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발음을 따라하면서 입모양을 거울로 확인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특히 희망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글자 안에 제 새로운 시작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대학 게시판에서 K-팝 커버댄스 동아리 모집 공고를 발견했을 때는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안무를 따라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춤추는 동안에는 우울했던 기억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 거울 앞에서 춤을 출 때면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춤으로 꿈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할머니와 달리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그 통증조차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사벨라, 취미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빠져들지는 마렴. 특히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표정이 밝아지고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을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와 빼곡히 적힌 단어장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들,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첫 공연을 준비할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업과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실수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올랐을 때 조명을 받으며 춤추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셨던 그 순간을 제가 대신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석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화하는 동안 가족들도 함께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더 이상 우울증 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 단어장과 K-팝 음악이 제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등교했고 수업 중간중간에도 안무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때로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더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한국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마리아와 함께 시작한 한국 문화 탐험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인마을의 단골이 되었고 주말마다 새로운 한국 음식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도전한 순두부찌개는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비빔밥, 돌솥밥, 부침개. 하나둘씩 좋아하는 메뉴가 늘어갔습니다. 한인마트 아주머니는 우리를 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다음에 오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대신 한국말로 배워야 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단어를 외웠고 출퇴근길에는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은는이가의 사용, 그리고 수많은 맞춤법 규칙들은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K-팝 가사를 한 줄씩 번역하면서 문법을 익혔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일상 회화를 배웠습니다. 댄스 동아리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같이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무를 연습하다가 근육통으로 고생하기 일쑤였지만 그 고통조차 즐거웠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자신감도 커져갔습니다. 우리 팀은 점차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었고 지역 문화 행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관객들의 호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서 공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한국문화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고 정식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예절, 문화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더욱 깊이 매료되어 갔습니다. 문화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브라질 각지에서 모인 한국 문화 애호가들과 교류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주말마다 모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었습니다. 경영학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의 경영 사례를 과제로 선택하며 제 관심사를 학업과 연결시켰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연구하면서 문화적 이해가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독특한 관점에 관심을 보이셨고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협력에 대한 논문을 쓰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SNS에서는 제 한국 문화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올린 게시물이었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 도전기, 한국어 학습 팁, K-팝 커버 댄스 영상 등을 올리면서 팔로워가 늘어갔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문화 이야기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의 큰 행사에서 우리 댄스팀이 공연하게 되었을 때 현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눈여겨보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화장품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브라질 청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턴십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가진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했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제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도 단어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만난 다른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브라질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중급 수준의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확실한 비전을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인턴십 경험, 한국어 자격증, 그리고 양국 문화를 연결하는 일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열정이 아닌 진지한 진로라는 것을 이해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심을 먼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도 젊은 시절 스페인 유학을 꿈꾸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엄마도 못 이룬 꿈이 있단다. 내가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 청춘이 생각나는구나. 어머니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원 입시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성적 증명서 번역부터 연구 계획서 작성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연구 계획서는 수십 번을 고쳐 썼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산업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문화적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 내 한류 팬들의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유학 경험담을 듣고 입시 정보를 공유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스터디 모임을 가졌고 서로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문화원 행사에서 만난 한국 교수님의 추천으로 장학금 정보도 얻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고 수차례의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믿음이 간다.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교실을 기획한 것입니다. 주말마다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K-팝 댄스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소개했습니다. 이 활동은 현지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영학과 졸업 논문은 한류가 브라질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썼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 상파울루 전역의 한류 팬들을 인터뷰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브라질 문화 교류의 밤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삼바와 K-팝을 결합한 퍼포먼스, 한식과 브라질 음식의 퓨전 요리, 시연 양국 전통 의상 패션쇼 등을 기획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문화적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현지의 한국 기업의 공식 문화 행사 기획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인턴이 아닌 책임자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소개할지, 어떻게 하면 문화적 오해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인생은 때로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더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브라질의 따뜻한 기후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겨울은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K-팝, 거리의 한글 간판들, TV에서 보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학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는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은 빠른 속도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셨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자신있게 썼던 한국어가 여기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실감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브라질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했던 제가 한국의 위계 질서와 예의 범절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배, 후배의 개념, 높임말의 정확한 사용, 식사 예절 등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조별 과제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빠른 속도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 줄임말로 가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서 저는 주로 듣기만 했고 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기숙사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는 친절했지만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당연했던 습관들이 여기서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통화하는 것, 음식 냄새, 주말 아침 늦잠 자는 것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중 발표에서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큰 도전을 선택한 걸까?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교수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이사벨라 씨, 당신의 관점이 특별해요. 브라질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가진 독특한 시각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기로 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들을 연구 주제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문화 충격, 언어 장벽, 적응 과정에서 겪는 감정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타문화 적응 과정에서의 정체성 변화라는 연구 논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수업 참여도 수월해졌고 조별 과제에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는 제가 한국어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고 민지는 한국의 예절과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서울 곳곳을 탐방했고 그들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산업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 현지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브라질의 동료들과 소통하며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글로벌 한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저희 연구팀의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알려졌고 브라질 편의 내레이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힘들었지만 제가 겪은 문화적 충돌과 극복 과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캠퍼스는 텅 비었고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였지만 이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브라질의 한류 팬들을 위한 한국 문화 강좌를 시작한 것입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 했지만 고국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1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유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한국어로 전공 논문을 쓸 만큼 언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문화 번역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구 미팅, 주말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빠른 업무 방식과 철저한 준비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브라질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한국의 체계적인 실행력을 결합하는 방법을 터득해갔습니다. 대학원 축제에서는 브라질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열었습니다. 삼바 리듬에 맞춘 K-팝 커버댄스를 선보였고 브라질 커피와 한국의 전통차를 함께 즐기는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행사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계기로 정기적인 문화교류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제가 진행한 온라인 문화 강좌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제 연구가 주목받으며 여러 국제협력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미 지역의 한류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가진 양국의 문화적 이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현지의 정서를 고려한 문화 콘텐츠 기획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식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어느 날 브라질의 한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벨라 지역의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소개로 시작했지만 점차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 멘토링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 논문을 쓰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브라질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반짝이는 걸 보면 넌 분명 특별한 걸 찾을 거야.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마침내 제가 찾던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이 결국 이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 이제 이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산업진흥원과 브라질 문화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책임자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제가 꿈꾸던 역할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는 브라질 마이너스 한국 청년 문화 포럼이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K-팝과 삼바의 퓨전 공연, 한식과 브라질 음식의 만남, 전통 공예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파벨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브라질의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문화는 희망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제 오랜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파울루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왔을 때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안해졌지만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강의하기로 결정했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 날 강단에 섰을 때의 떨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매 강의를 온 열정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을 오가는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양국의 기업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비즈니스 문제를 상담해왔고 이를 해결하는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이해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 융합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어느 날 브라질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하다가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살게 해준 이 여정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슬픔보다 감사함이 큽니다. 할머니의 작은 사진 속 꿈이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은 정말 우리가 선택한 길보다 더 멋진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과 상파울루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두 도시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각기 다른 별자리 아래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문화와 예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브라질의 자유로운 창의성이 만나는 곳,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며 새로운 영감을 만들어내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파울루의 한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K-팝 댄스 클래스가 열리고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며 한식 요리 교실이 열립니다. 동시에 삼바와 보사노바를 배우고 브라질 커피를 즐기는 한국 청년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실험실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얼마 전에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꿈이라는 이름의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장학생으로 파벨라 출신의 무용수 지망생을 선발했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저를 보았습니다. 문화교류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꿈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되고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이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 곳. 할머니가 꿈꾸셨던 무용수의 꿈이 이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되어 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센터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문화 나눔의 밤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는 한국과 브라질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의 언어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꿈과 현실을 잇는 희망의 끈입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K-팝을 접했던 그 가수였습니다. 문화교류센터의 소식을 듣고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기.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편의 뮤직비디오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매년 브라질 마이너스 한국 청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양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축제입니다. K-팝과 삼바의 퓨전 공연, 한식과 브라질 음식의 창의적인 만남,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패션쇼까지. 이 축제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실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토론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언제나 가슴 벅차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두 개의 하늘 아래서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제가 경험한 모든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 그것을 극복하며 배운 교훈들, 그리고 문화가 가진 치유와 변화의 힘까지. 이 책은 현재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문화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화는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각자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지요. 문화교류센터는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다 K-뷰티 전문가가 된 브라질 청년 K-팝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파벨라의 소녀들, 한국 전통음악에 매료되어 가야금을 배우는 삼바 뮤지션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가끔 센터 옥상에 올라가 상파울루의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서울에서 보던 별들과 다르지만 같은 꿈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의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내년에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프로젝트입니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특별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양국의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때로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서로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꿈을 꿉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기를.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이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경험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